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은성입니다. 네, 한지훈입니다. 네. 저희 어느덧 이제 4월이 됐고요.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문의 있던 오늘은 여의도의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하고 비교하시는 서초의 레미안 원베일리. 원베일리 반포. 네, 이거를 좀 4월 부동산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시죠. 제 유튜브 댓글창에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네, 제가 브라이튼에 대해서 2개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지금은 삭제가 되긴 했는데 네. 골자는 이겁니다. 자꾸 똑딱거리면 마이크 들어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의도 1억, 네. 평당 분양가 1억. 네. 지금 반포의 원베일리가 1억인데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전문가라는 분이 여의도랑 반포를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댓글이 골자입니다. 골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토론을 좀 많이 했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강남이 평당 1억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여의도가 평당 1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작년부터 저희가 아크로를 분양할 때부터 네. 아크로 1억, 앙사나 1억 3천, 4천 뭐 그 시세 뭐 그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니까 안 해? 안 해? 이랬는데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요. 네. 4년 전부터 저는 호갱건호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계속 얘기를 듣고 기다렸고 원하고 소망하는 소위 이제 강남 쪽 이쪽이 아니라 서부권 뭐 인천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 구로 대방 구로 이쪽에 있는 여의도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로망 같은 장소였어요. 브라이튼 여의도는. 그래서 평당 6천 정도 고분양가를 분양할 것 같아도 그 당시에죠. 그렇죠. 그래도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MBC 자리였고 그랬는데 떡하니 지금 이제 평당 1억 전용 평당 1억이라는 이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더 네. 비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들은 바로는 네. 그 가격에 있었을 때 야 평당 1억이면 강남 가지 그걸 누가 해? 왜냐면 분양이 아니고 후분양이다 보니까 현찰이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뭐 최하 15억 이상, 20억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여의도의 브라이튼이 분양 현장이 아닌 이제 10월 입주를 예정인 후분양. 그래서 지금 시세로 비교하기가 가장 좋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랑 이제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은 조금은 다르게 틀리게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가는 5,600대였습니다. 그죠? 네. 평당 5,600만 원대였는데 지금 실제로 되고 있는 매매 가격이 좀 중요해요. 그렇죠. 조합원 물량이었기 때문에 조합원 물량 말고 청약했을 때 가격이 6천이었지만 좀 실거래가는 지금 저희가 한참 찾아보고 왔잖아요. 또 8사 기준으로 네. 이제 26평 이제 8사 그러니까 전용 평당 하면 26평 정도 돼요. 그러면 평당 한 1억 2천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최근 8사 기준 조합원 물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프리미엄이 한 13억에서 17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펜트 같은 경우도 100억에 네. 매매가 된 게 거래가 기사화가 되고 뭐 1억에서 1억 2천, 1억 2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조합원 물건에 한해서 지금 되고 있는 사정인데 브라이튼도 지금 가격이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듣는 정보로는 1억 이상이 될 전용 면적당 1억 이상이 될 가망성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아요. 되는데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죠. 네. 반포의 원베일리 평당 분양가 1억은 뭐 수용이 되는 지금 분위기인데 여의도에서 1억이 어떻게 보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는 강남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강남에 못 살고 있지만 강남을 희망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원베일리에 대해 단점, 장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조 팀장님은 여의도에 대한 단점, 장점 말씀해 주세요. 그럴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원베일리의 단점은 1번은 입주량입니다. 강남에 지금 입주량이 너무 많아요. 공급이 많습니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뭐 개포동도 있고 뭐 반포도 있고 향후 나올 것도 있어서 공급이 많아서의 단점은 뭐냐면 전세 가율이에요.
전세 가율이 지금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주변 아파트 시세도 떨어지지만 전세 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실거주는 상관없어요. 근데 다주택자, 투자자 입장 아니면 사놓는 입장에서는 뭐 연끌도 있겠죠. 갭도 있을 그렇죠. 거고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을 때 가율이 떨어지면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 전세 가율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가격 또한 우리 이웃이 버티지 못해서 급매를 내놓는 상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들. 그러니까 실거주는 아닙니다. 실거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이 투자 관점에서 왜냐면 여긴 세대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게 좀 단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8사 기준입니다. 5구도 있겠지만 8사 기준으로 했을 때 평당 1억 2천이 지금 저렴할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랬는데 지금 조합원 물량이 피가 한 13억에서 17억, 거진 한 20억 정도 깔려있는 상황이 8사 기준이면 이거를 선택함에 있어서 과연 이 강남구가 아니고 이제 서초구 반포만 봤을 때 아크로가 있었고요. 그 옆에 이제 원베일리가 있고 뒤에 또 이제 또 있잖아요. 네. 레미안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갈망하는 포인트는 이 옆에 반디클이라고 하는 DH 대장이 될 것 같은 이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현금 가용이 20억, 30억 현찰이 있는 분께서 내가 집이 지금 없진 않을 거예요. 네. 굳이 투자하자면 나는 반디클을 기다릴 거예요. 저도 그렇고 반디클 너무 보고 싶어요. DH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거기 100억 그냥 돈 주고도 충분히 살 기다림의 수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원베일리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의도랑 비교했을 때는 제 입장은 똑같지만 말도 안 돼요. 여의도를 왜 봐요? 강남을 봐야죠. 반디크 이제 여의도랑 원베일리랑 봤을 때 원베일리가 좋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 원베일리랑 나중에 반디크를 보면 반디크가 훨씬 좋을 거예요. 지금 아크로가 대장이지만 원베일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반디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그렇다면 이제 장점을 얘기하자면 장점은 레미안입니다. 레미안이 한동안 분양이 없었어요. 그리고 삼성물산이잖아요. 레미안은. 네. 삼성물산이 뭐냐면 에버랜드 아시죠? 네. 에버랜드 조경이에요. 네. 그 조경에 대한 그 녹지 조경, 아파트 단지 조경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뭐 놀이터, 뭐 커뮤니티 그런 삶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강남이에요. 강남입니다. 여의도랑 무슨 비교를 하면 그냥 강남이에요. 서초 강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군. 초품화 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억 거래량 펜트. 그분이 왜 거기에 돈을 넣었을까요? 100억. 그만큼 오른다고 투자하는 분들도 있으시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반론을 좀 드리자면 저도 강남 지역에서 한 15년을 살았죠. 실거주를 했었고 강남 좋아합니다. 기본적인 제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생활하기 너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한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 강남권 내에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예정된 곳도 많고 맞아요. 물론 아파트도 있긴 하겠지만 하이엔드 오피스텔도 3, 4년 전에 이제 분양했던 물건들이 공급이 터지기 시작했고 입주가 시작됐죠. 그래서 지금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강남 지역이 네. 그래서 투자가 됐든 뭐 실거주가 됐든 어쨌든 앞으로 공급 물량도 강남권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게 기간이 꽤나 지속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의도를 좀 높게 보는 이유는 지금 브라이튼이 거의 여의도 내에서 한 16년, 17년 만에 새롭게 네, 맞습니다.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될 물량도 사실 지금 아파트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근데 지금 뭐 원베일리 좋습니다. 좋긴 한데 어쨌든 공급될 물량이 계속 있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이 강남에 지금 공급을 기다리고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향후 10년 내에는 사실 저는 여의도에서 공급 물량이나 뭐 향후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단기 시세 차익이 됐든 아니면 이제 시세가 올라가는 시점이 오히려 여의도 쪽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여의도가 더 우세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희소성하고 독점력은 네. 있죠, 확실하게. 그것도 있고 대신 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뭐 서초나 강남처럼 이제 학구는 조금 떨어지죠.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로 그렇죠. 떨어지긴 하죠.
여의도는 이제 확장성이 사실은 더 확장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게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어요. 여의도가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뭐 용산과 노량, 뭐 영등포를 이제 연계해서 개발 계획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의도는 떨어진 섬이고 더 이상 땅을 확장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다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희소성 가치 때문에 가치가 더 상승할 수도 있고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있는 그 부분도 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브라이튼과 원베일만 비교하자면 이제 브라이튼은 17년, 16년 만에 처음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는 물량이고 관심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고분양가 말이 많습니다. 아직 공표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여의도 시세에 비하면 고분양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만 제가 좋게 보는 건 향후의 미래 가치적인 면에서는 저는 브라이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완파는 힘들 거예요. 미분양은 이제 미분양으로 이제 가지고 갈 거고 물론 뭐 다 판매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오픈을 하더라도 계약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컨셉이 트리마지 같아요. 나 홀로 있다가 트리마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그렇죠.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시간 지나면 뭐 채워지긴 하겠지만 제가 브라이튼 단점도 또 본 게 뭐냐면 1번은 고분양가 맞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두 번째는 한강 조망이 영구 조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10년 조망. 짧게는 10년, 길면 15년. 팔면 돼요, 10년.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팩트가 뭐냐면 주변이 예를 들면 브라이튼을 기준으로 다 63 빌딩이 생긴다고 보세요. 재건축이 되면. 그렇죠. 200m 이하의 그러면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눈에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게 좀 단점으로 보고 장점은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커뮤니티야. 그렇죠. 현대백화점이 그냥 우리 단지 내 상가 같은 거야. 왜냐면 길 건너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또 장점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전세가율. 전세가율인데 이미 얘네는 전세가율을 50% 맞추고 시작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임대 후 분양이라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전세가율, 희소성, 현대백화점이 커뮤니티다. 요거 장점을 볼 수 있는데 단점은 비싸요. 비싼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비싼 것 같고 10년 안에 이사를 가시면 괜찮겠지만 10년을 보면 재건축이 시작되고 뭐 하다 보면 한 5년, 6년 지나면 공사들이 엄청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 근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성수동을 예를 들게요. 한 팀장이 얘기를 했지만 뭐 트리마제, 서울 아크로포레스트, 뭐 갤러리 포레 사실 그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이었잖아요. 성수동 자체가.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분양을 했을 때는 사실 강남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욕을 했던 욕세권이었고 성수동 안 가죠. 강남 분들은 네, 아예 다리 안 건너요. 관심이 절대 안 없었던 지역이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사실 지역. 서초동도 안 가요. 강남 분들은. 근데 지금 성수동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뭐 아크로프레스트 마찬가지로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은 사실 강남권에 계셨던 분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신 분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분들, 기업들도 성수동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 어떤 입지로 어떤 그 개발 계획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급지 자체가 상급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의도도 기본적으로는 상급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급지로 평가를 받던 곳인데 사실 거기에 비하면 금액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분양하고 있는 뭐 강남 평당 분양가가 2억대를 넘어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용산, 한남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여의도가 이렇게 1억대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을 만큼 그렇게 저평가 받아야 되는 지역인지는 사실 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수동이랑 지금 여의도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여의도는요. 이게 이 정부에서 좀 밀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뒷배가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처럼 여의도보단 강남 아니겠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부에서 미는 이 한강 라인에 여의도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도 생각하는데 저라면 그래도 강남을 좀 더 볼 것 같기도 해요. 브라이튼을 선택하라면 굳이
뭐 다른 선택지라면 뭐 여의도의 뭐 아크로라든가 뭐 이런 분양 상품의 초기 투자금이 적은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딱 지금 너 브라이튼 들어갈래 원벨리 들어갈래 한다고 치면 입주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꼭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고민은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지금 원베일리랑 브라이튼 여의도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원베일리보다 브라이튼이 좋다라는 스탠스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댓글 때문에 이런 얘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원베일리도 거잖아요. 좋고 브라이튼 그러니까 저는 이 브라이튼이나 여의도 지역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쉽다는 얘기인 거고 브라이튼이 지금 고분양가로 나올 예정이지만 충분히 향후에는 이 정도 금액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이제 그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데 그리고 사실 댓글 다신 분이요. 제가 계속 그 밑에 대댓글 달거든요. 네. 강남 부동산 원벨리 연락 주십시오. 근데 연락 안 온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브라이튼을 4년 동안 기다렸는데 너 왜 이렇게 비싸게 팔고 화나는 거야. 강남 이럴 거면 강남 가지. 한데 강남 가실 분 생각은 없었어요. 사실 여의도 여기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냐. 나 거기 살고 싶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욕색것. 그래서 원베일리는 어쨌든 강남 서초 기본적으로 계속 상승했던 지역이고 뭐 초품화도 있고 기본적인 재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에 대한 로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 몇 년간은 큰 시세 차이나 드라마틱한 막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막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거의 뭐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고. 그렇죠. 안정적인 건 있죠. 근데 어쨌든 강남권에 공급 물량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다시 이제 뭐 상당수는 좀 지속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비교는 이 정도만 하고 그럼 우리가 여의도 브라이튼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저희가 지금 최신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다가 그쪽도 올스톱이 됐어요. 그쪽도 지금 비상사태란 말이죠. 저희 때문에 비상사태가 됐죠? 네, 저희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네.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요. 카톡방 들어오십시오. 카톡방에 지금 공유 드리니까 저희 예상가를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용평당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84 기준이면 실사용 면적 26평이에요. 네네. 그럼 브라이튼도 원래 주상복합이어서 실평형이 35평도 네. 25평 그 정도 될 거예요. 네네네. 느끼는 감정은. 뭐 이제 서비스 면적 확장하고 하시면 이제 더 커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 전용평당 26평을 평당 1억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면서요? 지금 이제 분양가를 알고 계시는 게 전용 면적으로 전용 평당가로 지금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심지어 임대가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리고 지금 오픈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영상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 그 본의 아니게 브라이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좀 피해를 입혔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걸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튜브 자체가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전화 주시고요. 카톡방 들어오시고 거기서는 지금 저희 안에서 이제 오픈 채팅마다 이제 비번도 있고 이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좀 공유는 드리는데 이렇게 너무 오픈해 버리면 저희 뭐 구독자분만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말이 자꾸 섞여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고 계셔가지고 보시는 생각 그 가격보다 그냥 비쌀 겁니다. 네. 그냥 비쌀 거예요. 지금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졌고. 근데 비싸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갖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네 이 정도면 그냥 그런 건데 비싸다고 하시는 거는 갖고 싶지만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 예상외로 관심 되게 많습니다. 너무 많죠. 많은데 최고죠 지금. 실 계약률은 이제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뭐 문의 오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저희 댓글 달리는 것도 봐도 그렇고 진짜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뭐 성수동 트리마제나 그쪽 손님들도 브라이튼 보고 계시고요. 강남 분들도 보고 계시고 많이 보고 계세요. 요즘은 강남 청담 투자했던 분들도 용산이랑 여의도를 계속 보세요. 왜냐면 느껴지거든요. 주변 가격들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게. 근데 여기는 오를 것 같거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밀잖아요. 일단 오세훈 시장님이 밀고 있고 정부에서 밀고 있고 지금 저는 지금 향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여의도를 사실 좀 국제금융지구로 열어놓으려고 했을 때 지금 뭐 홍콩에 대한 수요나 뭐 이제 뉴욕에 대한 수요들이 들어온다면
여의도에는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피부로 좀 왜 와닿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친구가 자꾸 홍콩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여의도에 관심이 많아요. 투자할 때 어디 있냐. 자기가 이제 여의도 파이낸셜이나 이쪽 주식이나 뭐 부동산 하시는 분도 서울 여의도를 조금 보고 계세요. 그쵸. 그 홍콩에 계신 분들 국제금융지구잖아요. 금융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실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아시는 분들은 여의도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사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뭐 세종시도 그렇고 뭐 판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런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서울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여의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용산을 포함해서 집중되어 있고, 뭐 제2 세종문화회관도 물레동에 그렇죠. 준비를 했다가 25년, 26년 착공을 이제 목표로 여의도로 가지고 왔고, 뭐 그 이외에도 디지털 금융지원센터도 짓겠다고 지금 공표가 나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 정책이 여의도 쪽으로 쏠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뭐 서울항도 지금 뭐 얘기가 나왔지만, 물론 서울항은 기사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입찰하는 기업이 없어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재입찰에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계속 정부의 스탠스는 여의도 용산 쪽으로 모든 개발 계획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이 지금 반려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법안 통과 못했어요. 이거를 또 이제 다음 당 때 미끼로 물 것 같은데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댓글이 밑에 있던 댓글이 대박이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세종 가고 싶어 하겠냐? 이게 대박인 거야. 그렇죠. 왜? 집들이 다 강남, 서초 여기 다 있는데 가고 싶겠냐? 이 말이 맞다. 안 되겠구나. 그러면 서여의도 빼고 동여의도만 이렇게 다 발전시켜놓고 자기들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 타고 외국 가고 여의도 안에서 다 해결하고 왔다 갔다. 왜냐면 국회 근무하시고 여기 근방에서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나였어도 나 편하게 동네를 바꾸지. 그렇지 않을까. 뭐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이긴 하죠. 뭐 많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세종시에 전부 다 이동을 하고, 사실 수도를 옮기지 않는 이상 사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사람은 다 원래 자기 이득이 이기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기적인 게 다 모이는 게 집단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고분양가도 똘똘 뭉쳐서 싸게 안 내놓을 거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세대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파트 대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상복합 같은 두 개 동에 500개 동이잖아요. 500개 호실이잖아요. 그 500사람만 꽁꽁 뭉치면 450개, 500사람만 잘 뭉치면 가격은 안 내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걸 계속 토론을 하자면 사실 엄청 길어져서 그죠. 뭐 그쵸, 제 그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원베일리, 브라이튼 여의도 둘 다 가치는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은 고분양가라고 평가를 받겠지만 사실 몇 년이 지나면 여의도 내에서도 이 가격대는 수용될 수 있는 범위고, 오히려 최단 시간에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건 저는 오히려 브라이튼 쪽이 더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지금 생각입니다. 네.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처럼 강남을 좋게 보시는 분은 강남 투자하시고요. 반대로 여의도만 원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있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의도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여의도를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는 거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봤자 결국 다 투자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못 해요. 못 하시기 때문에 그냥 아크로 나오시죠. 상담이나 받아보시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교 자체하고 댓글 하는 것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곳, 내가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곳, 그거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정보를 많이 듣는다 하얀들 몰라요. 어디가 올라갈지. 하지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면서 투자를 할 때도 그런 걸 다 보면서 그래도 여기는 오르겠지, 안전마진 좀 있지, 이런 데 넣어놓는 거니까. 부동산 자체가 정부 정책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편이고, 영향을 많이 받죠. 많이 여론도 받죠. 마찬가지고, 그렇죠. 개발 계획에 따라서
좀 뭐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규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면 사실 이게 컨디션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앞으로 뭔가 정부 정책이 바뀐다든지 세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규제가 바뀐다든지 하면 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뭐 좀 지금 이제 댓글로 시작된 유튜브 촬영이었는데 이런 댓글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준비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부동산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상당히 많은데요. 네. 지금 한남대를 사시는 분들도 문의를 주세요. 브라이튼 어떻냐고. 그만큼 뜨거운 감자예요. 그분들한테는요 전화하는 게 금액 상관없대요. 그리고 그냥 내가 지금 모델하우스 가서 내 마음에 들면 할 거래요. 이제 그게 제일 큰 샘플하우스가 관점일 것 같긴 해요. 그런 분들 딱 정해진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조금 기대했던 35평 실거주를 보시는 분들은 과감하셔야 돼요. 금액 비싸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하고요. 비싼 건 맞아요. 맞는데 비싼 만큼 비싼 값어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브라이튼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모델하우스가. 네, 뭐 지금 브라이튼 여기도 모델 하우스 주택 전시관이 재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더 좋게 하려고. 네,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한번 재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